最近在타이완에 Y맨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도 개방되었고 슬슬 2층에 관해서도 예전만큼 무서운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대만이랑 되게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한 교수가 그동안에 이런 2층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교수가 대만에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언급을 해가지고 오늘 이걸 소개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좀 뺄러. 이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라는 여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최재봉이라는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예요, 여기가. 이분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2층에 관한 정부의 대책 같은 것들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한국어가 처음에 코자올이 부족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야오지 앞에서 되게 길게 줄을 기다리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겨우 하나씩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요일제로 이걸 컨트롤했다고 해요. 요일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에 따라서 싱치 2 이런 날만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커스 이러한 문제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대만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굉장히 편리하게 호모사피엔스 방식으로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힌 나라인데요. 이들은 마스크를 줄을 안 서고 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라고 하면서 대만은 약국 앞에서 줄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탕펑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만의 과기부 장관 오드리 탕은 되게 이력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39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해커 출신입니다. 와, 이런 사람을 과기부 장관, 이 과기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시켰다. 대만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산스 쪼쉐 어린 나이인데도 장관에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완전 파격적인 인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커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만의 장관 인사 방식이 깨어있다, 개방적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 대란을 대만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대만에서는 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했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장관한테 전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돌아가서 과장님, 국장님, 상관 다 모아놓고 아이디어 내봐. 그런 다음 역시 옛날부터 효과가 좋은 이게 제일 좋겠군 라고 누가 장관님이 선택해요. 이게 대한민국 표준 방식입니다. 근데 오드리 탕 장관은요 전혀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날 저녁 때 돌아와서 야 이런 문제가 생겼어. 국민 모두한테 마스크를 공급해야 되는데 줄서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없어? 누구한테 물어봤냐? 페이스북에 있는 대만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물어봤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거라고 예시를 드는데 먼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오라 이런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이제 모여서 아이디어를 준다. 그럼 그 중에서 장관이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을 텐데 대만에서는 이걸 완전히 거꾸로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탕펑 장관은 그 미션을 받은 순간부터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대요. 온라인으로 장관이요. 야 이런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 없어. 그랬더니 한신 누가 손을 딱 들고 나 안 그래도 지도 기반 앱 개발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약국 어드레스만 나한테 알려줘 데이터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마스크 개수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내가 앱으로 바로 서비스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탕펑 장관은 원래 해커 출신이고 또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항상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활동했던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개발자가 내가 원래 예전에 개발했던 것 중에 약국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소스가 있다. 그걸 제공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받고 그걸 바로 실전에 투입했다고요. 이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약국 정보야 금방 나오고요. 이 마스크가 몇 개씩 공급되고 몇 개씩 팔려나가는 것만 실시간 데이터로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며칠 걸렸을까요? 이 마스크 맵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3일입니다.
이러한 빠른 결단력과 개방적인 마인드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마스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만은 굉장히 빠르게 이걸 적용해서 문제없이 마스크를 배급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이 코어 자울 관련된 그런 APP가 나오는데 고작 3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이미 막 몇 달째 준비해서 APP를 만들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정보의 신뢰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스크 맨 나왔지만 별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스크의 공급 체계도 문제였죠. 있다 그래서 가보면 없고요. 왜?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칭이 있었을 때 제가 계속 대만에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약국의 APP 같은 거 이용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해놓고 신뢰성이 높아서 마스크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 마스크 관련된 APP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나중에 뭐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통용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요. 이게 코어자울의 개수 같은 것들도 그런 정보들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 실제로 딱 마스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또 없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반면에 대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APP를 빠르고 신뢰성 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대란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대만은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점점 늘자 유통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줄 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문하세요, 그럼 배달해 줍니다로 체계를 바꾼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먼저 이 마스크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특정 업체가 이거를 독점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마스크를 몇 개 파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버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조금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업체가 마스크 전체 공급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단지 몇 개 파는 걸 알면 세금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데이터를 자꾸 숨기죠. 이런 표준으로는 데이터 시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국민은 앞으로 또 온다고 하면 마스크 줄서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쪽 표준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어느 쪽이 국민한테 환영받을 시스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교수님이 온라인 강의에서 타이완더 팡이 시통 그리고 코어자오를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급을 할 수 있었는지 분석을 해서 강의에서 공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한국 교수님이 봤을 때에도 되게 충격적인 그런 케이스였다고 해요.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디지털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고 신뢰성 있게 적용이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대만에 살면서 이 이칭 기간에 되게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